만약에 손님 초대해놓고 이거 하나 내놓으시면은 진짜 사람들 깜짝 놀랄 맛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레비스트로요. 오늘도 끝판왕 레시피 들고 왔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 드셔보시면 절대 기성제품 못 드실 거예요. 자, 재료 준비 바로 해야겠죠. 항상 그렇지만 저는 손이 크죠. 손님 초대 베이스 수량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소량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더보기 보셔야겠죠. 양파 싹은 마늘 싹과는 달리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큰 당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편의를 위해서 베이비 캐럿 냉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일반 당근을 쓰시는 분들은 얇게 썰고 데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베이비 캐럿은 전자레인지로 레인지업을 해서 해동을 하면 알아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요. 보들보들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소세지를 자르는 것 같이 굉장히 귀여운 모양이 되죠. 맛 또한 굉장히 달고 부드러우니까 베이비 캐럿 경험 삼아서 쓰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 손질을 했으니까 재료 조미를 해야겠죠. 오늘은 집어넣는 각 재료들을 따로 조미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포테이토 샐러드를 한 스쿱 떠서 입에 집어넣으면은 각 재료에서 맛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입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맛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레시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끝판왕 레시피니까 메인으로 드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가니쉬로 내놓으면은 너무나 액센트가 있고 개성 있으니까 꼭 해 드셔보세요. 자, 양파는요 머스터드를 이용해서 약간의 산미와 알싸함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히든 포인트니까 꼭 해보셔야겠어요. 양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마요네즈 제 레시피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정석적인 감자의 포슬함과 마요네즈의 부드러움이 딱 밸런스가 있는 그러한 텍스처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요네즈를 20%에서 30% 정도 더 진행을 하시면요. 샌드위치 그리고 핫도그 빵이죠. 타라다 빵이라고 하든가요.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아주 부드럽고 향기 있는 최고의 텍스처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마요네즈 비율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감자를 삶아야겠죠. 감자는 껍질째로 꼼꼼히 깨끗하게 씻고 껍질째로 삶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 껍질째로 삶나요? 껍질째로 삶아야 전분이 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껍질과 함께 삶았을 때는 껍질에서 나오는 독특한 구수한 향미가요. 감자로 쏙쏙 박혀가지고 보다 풍부한 향의 감자가 된다. 이런 포인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껍질도 향기로운 거 아시죠? 자, 여기서 감자를 삶는 포인트인데요. 샐러드를 드셨을 때 약간의 씹는 맛이 있는 감자 샐러드가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심지까지는 쑥 들어가는데 살짝 덩어리감이 있는 그런 삶기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나는 완전 부드럽게 보들보들한 게 좋더라 이러시는 분들은 감자 회까지 쑥 하고 들어가는 그런 삶기 정도로 진행하시면 아주 좋겠죠. 삶기 정도도 취향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가운데 심지가 살짝은 있는 정도로 삶아줄게요. 요건 제 취향이에요. 자, 그리고 감자는 뜨거울 때 껍질을 벗겨야 잘 벗겨지는 거 아시죠? 너무 뜨거우신 분들 목장갑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 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자 껍질을 까자마자 으깨주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열이 있을 때 으깨줘야 소금 후추 간도 잘 배이고요. 이 식초 간도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식은 다음에 하면은 감자의 입자들이 잘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포슬포슬 따뜻할 때 소금 후추 간 그리고 식초 간을 한다. 식초 간 하는 거 굉장히 생소하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당근도 식어버리기 전에 함께 맛을 아우러 주겠습니다.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히 식초를 넣어줘야 너무 무거울 수 있는
포테이토 샐러드에 액센트라고 하죠. 산미의 액센트를 줘가지고요. 너무 무겁지 않는 약간의 라이트함을 가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후추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차피 후추는 향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디감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막 후추를 이 과정에서 많이 넣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충 식초를 어느 정도 섞었고 아직 뜨끈뜨끈해요. 이 과정에서 뭐 안 추울 때는 냉장고에 식히시는 게 맞고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상온에서 식혀도 상관없습니다. 좀 빨리 하시고 싶으시면 냉장고도 괜찮아요. 오이는 여러분이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시면은 물을 짜는 거를 약간 약하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사정없이 짜주시면 돼요. 하지만 살짝 부드럽게 지어져서 아삭아삭한 텍스처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이에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간도 역시 맛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라스트 컨비네이션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 베이컨 너무 좋아요. 슈레드한 맛살 완전 좋습니다. 올리브? 말해 뭐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FM적이면서 딱 필요한 베이직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을 해봤으니까요. 그린빈이라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저런 토핑 넣어도 전혀 무방하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달걀을 스패츌러로 쪼개면서 하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찢어가면서 해두시는 게 좋아요. 반숙란이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고 노른자 자체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물론 이제 완숙란을 사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노른자가 너무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맞겠죠. 핀자가 너무 다 부서져 버리면 안 돼요. 아, 계란도 넣으셨구나, 요런 거 느낌이겠죠. 양파 넣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간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따로따로 간을 하면서 각 소재가 가지고 있는 맛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샐러드가 여러분 완성 제품으로 사시니까 그냥 하나 통째로 맛이 때려 박아져 있는 맛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 향들이 다 살아있고요. 각 맛의 액센트들이 재료마다 느껴질 수 있는 게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샐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요네즈 넣고요. 마요네즈도 굳이 꼭 200ml를 안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감자 크기라든지 오이, 양파들이 이레귤러 하잖아요. 제가 써놓은 대로 했는데 여러분이 드셨는데 이거 좀 뻑뻑하더라, 이건 좀 너무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계량해 둔 대로 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각 재료를 가감하시면서 드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겠죠. 짠맛은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하지만은 밥이랑 같이 드신다거나 샌드위치 소로 만들 때는 약간 짜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섞으실 때는 이렇게 잘라주고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너무 많이 섞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너무 저는 많이 섞어버리는데 어떡해요? 뭐 그런 대로 맛들이, 감자가 이게 물성이 높지 않잖아요. 왁스잖아요. 왁스 포테이토잖아요. 서로 맛들이 그렇게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요네즈도 기름이기 때문에 이 각 맛들을 융화시킨다기보다는 딱딱 분리를 해놓는 편이라서 한번 드셨을 때 각 맛의 개성을 아주 조화롭게 입에서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입안에서 조화롭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FM적이고 전문점에서 맛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의 손놀림이 들어있는 그런 포테이토 샐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식빵을 일반 식빵이 아니라 프랑스식 식빵인 브리오슈 빵을 사봤어요. 브리오슈는 일반 식빵에서 버터와 계란을 더 많이 써가지고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빵의 종류죠. 감자 샐러드와 먹었을 때 진짜 향이 입에서 판타스틱하게 어우러지니까요. 겉도 크리스피하고 안은 보드랍고 향도 좋은 브리오슈 빵 추천을 드릴게요. 심지어 약간 두껍두껍하게 진행해서 진짜 일본 기싸땡에서 먹는 그런 느낌의 레트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풍류죠. 자, 빵도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게 구워졌으니까 바로 플레이팅 해봐야겠죠. 자, 잘 먹겠습니다. 원래 깔끔하게 먹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는 불공 같은 남자니까 좀 터프하게 먹어볼게요. 자, 감자 샐러드.
후추와 머스터드와 그 식초의 밸런스가 진짜 절묘해요. 마법 같아요. 빵도 맛있네. 보시면은 계란, 양파, 오이, 당근까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이 식초랑 머스터드를 괜히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만약에 손님 초대해놓고 이거 하나 내놓으시면은 진짜 사람들 깜짝 놀랄 맛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침 나온다. 이거 하나로 이미 요리라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입에서 녹아요. 진짜 가니쉬로 내놔도 손색이 없고요. 샌드위치로 그냥 진행하셔도 진짜 작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일품 요리에 준하는 퀄리티니까 꼭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테사라 어떠셨어요? 진짜 경양식집에 그리고 기싸땡에서 맛볼 수 있는 레트로하면서도 프렌치의 향수가 가득 묻어있는 진짜 포테이토 샐러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처럼 빵 위에 얹어 드시면 너무 좋고요. 마요네즈 추가해가지고 샌드위치로 드셔도 좋고요. 스테이크나 돈까츠에 가니쉬로 드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밥 반찬 최고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저기 얼굴 빨간 분 계시죠? 술안주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최고예요.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많이 먹진 않아요. 요즘에 근손실오잖아. 자, 여튼지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은 기성제품 일반적인 포테이토 샐러드 드실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장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료 준비만 설렁설렁하고 컨비네이션만 하면은 후딱 만들 수 있는 온 가족에서 즐길 수 있고 소풍 메뉴로도 최고인 영양식의 프렌치의 필살기가 담겨있는 진짜 포테이토 샐러드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에도 끝내주는 그런 레시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하시고 감자 샐러드는 어느 집이 제일 맛있더라? 준스비스트로예요. 준스비스트로 아셨죠? 구독 알람 댓글까지 잊을랑 싶으면 다시 와주셔가지고 보면서 만들면 너무 좋겠죠? 자, 빨리 가게문 정리해야겠죠? 다음에도 차원이 다른 최고의 레시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게문 정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준스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